예, 반갑습니다. 오늘 5번째 진로도 나답게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이번 시간에도 자존감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제 내용인데 나다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확인해 보고 또 계속해서 이 자기이해 파트는 자기 이해에 대한 우리의 오해 요걸 하나하나씩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계속 강의할 때마다 보여드리는 표입니다. 표라기보다는 하나의 이미지인데요. 우리가 전체적인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잘 하나하나 선택해 가려면 먼저 진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건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냥 한 번 한 번의 직업 선택이 진로의 개념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자기이해 파트, 자기이해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지금 계속 이 자기이해 부분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요 세 영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 세 영역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시도했을 때 온전한 시도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도는 홀로 시도하는 것보다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시도할 때 정말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도가 실패하면 관계 안에서 또 회복하고 나를 또 피드백해주고 관계와 공동체만이 가능한 이 사이클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진로도 나답게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강의 내용인데 이 나다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담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기이해와 관련해서는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 자기이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파헤쳐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 번째 오해. 여러분, 요 초록색 안에 있는 노란 글씨는 항상 오해입니다. 오해. 제가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해 뭡니까?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강점이고 재능이다. 이거 지난 시간 자존감 얘기할 때도 한번 얘기했어요. 이게 나다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오해라는 거예요. 남만큼 또는 남들보다 잘하는 것을 그것만 강점이고 그것만 자꾸 재능이라고 우리가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미 좀 몇 년 전입니다만 이 조성진이라는 피아니스트 국제 콩쿨 대회에서 1등 했죠. 얼마 전에 또 기사를 보니까 이 성악 하시는 분이 또 1등 하셨던데 아무튼 이 예를 하나 들어볼 건데요. 이 조성진 피아니스트처럼 피아노를 굉장히 잘 연주하는 학생이 한 명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학생은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딱 보고는 굉장히 얘가 피아노를 잘 친다. 앞으로 계속 연습해서 정말 내노라 하는 피아니스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학생을 계속 가르쳤다. 근데 하루는 이 학생이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저 더 이상 피아노 안 배울래요. 이제 배우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이 놀래서 갑자기 이 아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하고 캐물어 보니까 이 아이가 조성진이 국제 콩쿨 대회에서 1등한 피아노 치는 영상을 봤다 이거예요. 딱 보는 순간 이 아이가 충격을 먹었어. 여러분 실화가 아니라 제가 예화로 지어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충격을 먹었어. 어떤 충격입니까? 지금 자기 수준을 보니까 이 조성진만큼 칠 자신이 없는 거야. 너무 낙담이 되는 거야. 내가 이 정도까지는 절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애초에 포기하는 게 내 시간, 내 노력을 아끼는 거라 생각하고 선생님한테 가서 더 이상 못 치겠어요라고 얘기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같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뭡니까? 나는 이제서야 거기에 발을 디뎌. 나는 이제서야 거기에 관심이 생기고 이제 그게 내가 좀 잘하는 것 같고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 같고 나만 놓고 볼 때 내가 이 부분은 좋아하고 잘하는 것 같아. 내 강점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눈을 싹 들어서 이미 앞서서 그걸 한 사람을 쳐다보니까 나는 형편없거든. 이건 내 재능이 아니야. 내 강점이 아니야.
에이, 지레 포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조성진이라는 사람이 이 위치에 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노력했겠습니까? 조성진이라는 사람이 이 피아노를 처음부터 이렇게 잘 쳤을까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강점을, 우리의 재능을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들만큼 하는가, 그들보다 잘하는가, 이것만 자꾸 놓고 판단하고, 그걸 재능이고 강점이라고 자꾸 생각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을 조금 바꿔보자 이거예요. 물론 그것도 재능이 맞아요. 그 재능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남들만큼, 남들보다 잘하는 거 엄청난 재능이고 강점이죠. 근데 우리 스스로에게 그걸 적용하면 우리는 출발 자체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 강점과 재능을 객관적인 비교 대상하고 자꾸 비교해서 보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내 강점은 없어요. 나는 재능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자존감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죠. 나만 놓고 보라는. 내가 볼 때 일단 나만 놓고 보라라. 나 다음에 출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이렇게 지금 강의하고 있지만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눈을 마주보고 대화를 못하는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정말 부러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말 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요, 나보다 굉장히 나이 많은 권위자와 대화하는데 마치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대화하는 그런 사람. 실제 제가 교회를 다니지만 제가 청년 시절에 제 후배 중에 그런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후배가. 나이는 저보다 적은데 굉장히 나이 많은 사람하고 정말 친구처럼 농담도 하고 마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능글능글하게 얘기하고, 이 친구는 누굴 만나도 자연스럽고 유머러스한 거예요.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안 되니까 그 후배의 어떤 제스처, 말투, 어떤 말하면 다른 사람이 막 웃더라, 이런 것들을 기억해 놓고 다음에 써먹으려고. 그 후배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 걸 나름 이렇게 모았어요. 메모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제로 제가 어떤 자리에서 무언가를 말해야 될 때 그 사람들에게 가지고 온 것을 써먹어 보려고 따라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까요? 형편없죠? 아무도 안 웃지. 근데 한 번은요, 정말 내가 누굴 웃기려고 그런 얘기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내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막 재밌어하고 웃는 겁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웃고 재밌어하고 나도 정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상황에 대처했지? 되돌아보니까 바로 내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나의 얘기를 하니까 내가 가장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재밌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하냐면 남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리 애써봐야 그건 내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반응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나다움의 어떤 출발 지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역의 재능들 있죠? 이 재능을 자꾸 하나의 어떤 덩어리로 보면 계속해서 그냥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요. 그냥 이거 잘한다, 저거 못한다. 그냥 한 덩어리로.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재능을요, 그 재능도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가. 하나의 덩어리로만 놓고 보지 말고 그 재능이 여러 가지 영역들이 합쳐져서 그 재능들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재능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지점에서 나다움이 드러나요. 그 지점에서 개별성이 드러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꾸 어떤 영역에 재능이 있다 없다 이것만 놓고 보면 나는 재능이 없어. 근데 같은 어떤 능력치도 비교할 게 아니고 그게 어떻게 표현되느냐.
거기 한번 중점을 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로의 선택은 어떤 영역에 재능이 있다 없다를 넘어서서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게 다른 말로 그게 나답게 재해석되고 재구성되는 능력으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요. 그게 그냥 다른 사람 하듯이 똑같이 드러나 봐야 그것이 큰 재능의 영역으로 드러나지는 못해요. 뭐? 나답게 해석하고 다시 구성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현재 굉장히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책이나 영상 이런 거 보더라도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지식을 전달하는 거 별 인기 없습니다. 뭡니까? 바로 밑에는 이 책들 있죠. 유시민 뿐만 아니라 이 김승섭, 그 다음에 유흥준, 맞습니까? 유홍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이런 분들의 책 내용 한번 보세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이미 이런 답사기 다 있었어요. 유시민이 하는 책 이야기. 다른 사람이 다 책 평론하고 서평 쓰고 다 했어요. 왜 사람들이 이런 책들에 열광합니까? 바로 유시민, 뭐 아니면 누구, 이런 사람들의 자신만의 경험, 자신만의 해석을 가미한 콘텐츠들이 끊임없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터넷을 통한 검색 가능한 수준의 차고 넘치는 정보, 이제 관심 없다 이거예요. 그 정보와 그 지식이 너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관통하고 나왔는가, 그걸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해요. 같은 정보와 지식도 자기답게 가공되어 나온 결과를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 유시민보다 이 영역에 재능 있는 사람 더 많습니다. 왜 유시민의 책에 사람들이 그렇게 달라붙습니까? 말 표현이 좀 그런데 왜 유홍주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에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합니까? 바로 그 사람만의 독특함이 가미되어 있는 걸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재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답게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심리 상담하고 독서 치료, 진로 상담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저와 같이, 저 같은 심리 상담사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저는요, 평균에도 못 미치는 상담사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뭘 가미합니까? 저는 독서를 가미하는 거예요. 독서만 가미합니까? 독서뿐만 아니라 저는 공동체와 관계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걸 진로하고도 연결시킵니다. 하나 버무려 가면서 뭘 드러냅니까? 저는 상담도 저만의 방식으로 표현해내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브랜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브랜드가 돼요. 이게 나다움으로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능만 비교하면 저보다 상담 잘하는 사람 널렸습니다, 사실. 그러면 저는요, 나는 상담에 재능이 없어. 덮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꽂혀있고 몰입하고 하는 지금 뭡니까? 독서, 책, 텍스트. 그것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돌보는 것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거기에 계속 관심이 가고 그게 연장돼서 지금은요, 출판의 영역까지 계속 연결돼서 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재능이라고 보여요. 재능도 나의 강점을 나답게 표현해낼 수 있다면 저는 그건 엄청난 재능이라고 저는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미래는요, 바로 같은 능력이라도 그걸 어떻게 자기만의 방식대로 해석하고 다시 구성할 수 있는가,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성공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재능이 있다 없다 이게 아니고 내가 가진 강점, 나만의 자연스러운 것을 발견하고 찾아서 기존의 지식을 다시 구성하고 다시 해석해서 다른 사람에게 제시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영역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즉 컨텐츠의 자기다움이 승패를 좌우할 거라 얘기합니다. 재능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가 몰입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그 영역에 그 컨텐츠에 나다움을, 나만의 경험, 나만의 것을 부어 넣어서 다시 해석하고
편집하고 재구성해서 제시한다면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남들보다 잘하는 것만이 강점이고 재능이 아니에요. 그걸 나답게 어떻게 드러내고 재해석하고 재구성할 것인가. 그게 앞으로는 강점이고 재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요, 강점은 일렬로 쭉 같은 재능과 강점을 가진 사람들 일렬로 세우면 저는 아마 평균에도 못 미칠 것 같아. 근데 그건 뭡니까? 그 지점에 나만의 경험과 나만의 기억, 나만의 몰입, 나만의 성격,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나답게 재해석하고 다시 풀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나다움은요, 창의성과도 같이 붙어서 따라다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요? 창의성이 바로 어디서 나옵니까? 나다움에서 나오거든요.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창의성이라는 이 단어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굉장히 창의적이다. 그럼 뭔가 기발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뭔가 엉뚱한 것,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창의적이라고 우리는 기존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미래에 얘기하는 창의성은 그 개념이 아니다.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것, 기존에 있는 지식을 새로운 관점, 바로 이거 뭐예요? 자신만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하는 것을 창의적이라고 얘기해요. 임성미 작가, 진로 독서에 있어서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분이신데요. 책 내신 것도 많아요. 임성미 작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분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라요. 김종훈이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분은 뭡니까? 창조라는 건 편집이다. 편집이 바로 뭐예요? 익숙하게 기존에 있던 것을 나만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하고 편집하는 거예요. 창조는 편집이라 이거예요. 전에 없던 뭔가를 뚝딱 하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한기호라는 출판 계통에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책들을 만들어내고 다양하게 이제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창의성을요, 지식을 재구성하는 능력을 창의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강대 최진석 교수님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로부터 나온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면 아름답지도 않고 자연스럽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창의적이지도 않을 것이다. 자기로부터 나온 나만의 이야기, 이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이분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몇 년 전에 그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 뭐라 얘기했습니까?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감독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이 말을 인용했죠.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다른 말로 가장 나다운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앞으로 미래는 기존에 있던 것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재구성할 것인가. 그게 뭡니까? 재능이고 능력이고 강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한다. 저 사람보다 내가 이거 잘한다. 이게 재능이 아니라 내 안에 나만 놓고 볼 때 내가 가진 강점,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기존에 있는 지식을 다시 나답게 재해석하고 재구성해서 다른 사람에게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창의성이다. 이걸 잘하는 사람이 저는 정말 재능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진로도 나답게라는 책에 적은 내용인데, 이제는 누가 더 재능이 많으냐의 시대가 아니라 같은 재능을 갖고도 누가 더 기존의 것을 자기만의 것으로 재구성하고 재해석했느냐로 인정받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 선택은 재능이 많고 적음을 따라 판단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자기답게 해석하고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느냐에 달려 할 수 있다. 남들보다 잘하는 재능의 관점, 이건 기존의 관점이죠. 남들보다 잘하는 게 재능이다. 아니, 이제 이 관점에서 이제는 같은 재능도, 같은 능력도 자기답게 드러내는 나다움의 관점으로 진로 관점 바꾸셔야 한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같은 어떤 영역의 주제를 다루는 강사가 있다 칩시다. 한 강사는 멘토형 강사예요. 이 멘토형 강사는 어떤 강사냐? 소규모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룹별로 혹은 1대1로 강의하는 것을 이 사람은 즐겨. 특별히 청년들과 부대끼면서 삶을 나누고
가르치는 강사예요. 멘토형 강사. 두 번째, 인기형 강사. 이 강사는 누구냐? 많은 사람들 대규모로 모아다 놓고 그들을 노련하게 웃기고 쥐락펴락하는 그런 강사. 주로 여성 장년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것을 즐기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 인기형 강사가 있다 칩시다. 여러분, 둘 다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재능이 있죠. 강의하면서. 같은 영역에. 재능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멘토형 강사가 인기형 강사와 비교한다.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인기형 강사가 멘토형 강사와 비교한다. 부질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기는 인기형 강사였죠. 멘토형 강사가 하는 이 그룹에 집어넣어 보세요. 잘할까요? 아니요. 멘토형 강사, 정말 유능한 멘토형 강사, 인기형 강사가 하는 이 그룹에 집어넣어서 강의시키면 잘할까요? 아니다 이거예요.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능력을 자기만의 경험과 자기만의 그 재능을 가지고 그 영역에 온전히 풀어낼 때 그게 재능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재능이다. 끊임없이 비교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와, 저 사람 잘하네. 저 사람 강의 진짜 잘하네. 나도 저 사람처럼 따라 해봐야지. 비교해서 가봐야 남는 거는 뭐? 그냥 실망밖에 없어요. 실망밖에. 저도 굉장히 강의 많이 하러 다니지만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할 때 사람들이 가장 자연스러워하고 가장 집중한다 이거예요. 누굴 따라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재능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강점이고 재능이 아니라 나답게 하는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고 그게 뭡니까? 강점이고 재능이라는 거예요. 이제 재능의 개념을 좀 우리가 바꿔놓읍시다. 잘하는 것만이 재능,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물론 그것도 재능이고 강점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만 보지 말고 뭐 다른 사람보다 못하는 이런 비교를 아예 벗어버리고 나만 놓고 볼 때 내 강점, 내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그걸 비교하지 말고 그걸 어떻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을까? 그게 강점이고 재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브랜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강점과 재능은 철저히 먼저 자신만 두고 보라. 강점과 재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어떤 강점도 어떤 재능도 찾을 수 없어요. 나다움이라는 것이 단순히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시도해보고 또 실패를 통해 찾아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다움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다움은 계속해서 현실에서 경험으로 검증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자연스럽게 풀어내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움은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 먼저는 자신을 이해해야 하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경험으로 검증해 내야 돼요. 나답다라는 게 뭔가. 그래서 이걸 제가 첫 시간입니까? 두 번째 시간에 요 그림 한번 말씀드렸죠. 나다움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나에 대한 관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 관찰이 자기 이해로 넘어오고 자기 이해는요. 머릿속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자기 이해가 아니에요. 뭐? 바깥으로 표현해야지 표현된 이해만 온전한 자기 이해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이 표현이 뭡니까? 계속 행동으로 시도해보고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 그곳에서 피드백을 통해서 온전한 나에 대해서 피드백돼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건 내 생각할 때 이게 내가 잘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내 강점이라 생각했는데 뭡니까? 다른 사람과 계속 관계 맺고 시도하다 보니까 이건 내 머릿속에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아니구나. 다시 더 깊이 자기 자신을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나다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기 관찰, 자기 이해, 자기 표현을 통해서만 나다움이 드러난다. 이 나다움에 대한 얘기는 뒤에 시도와 관련해서도 한 번 더 다룰 겁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하는 오해, 자꾸 강점과 재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들만큼, 그들보다 잘해야 재능이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다. 내 안에 나만 놓고 볼 때 그것이 나답게 드러날 때 그게 재능이다. 나다움은 그냥 생기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끊임없이 표현하고 시도해보고 관계 맺는 과정 가운데서 나다움은 점점점 만들어져 간다.
이런 식으로 이번 시간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